열대 바닷속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산호초가 이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와 샴푸에 포함된 화학물질 또한 산호초의 존재를 위협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산호초에 악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또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남대 생명공학부 조경현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보통 선크림이라고 부르죠. 이 자외선 차단제나 이 샴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우선 설명해 주시죠. 우선 선크림에는 가장 중요한 자외선 차단제, 즉 자외선과 반응하는 물질,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벤젠 고리를 가진 물질들, 네. 그다음에 페녹시에탄올, 그다음 유통기간을 늘려주기 위한 파라벤이나 이런 내용물의 변색을 방지해주는 유화제, 살균 보존제, 이런 것들이 유통기간의 연장을 위해서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 파라벤이나 유화제, 벤젠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외선 차단제와 샴푸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이 산호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해외 연구가 나왔는데요. 문제가 된 물질이 무엇인지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연구에서 나온 가장 우려되는 물질은 옥시벤존이라는 물질입니다. 예. 흔히 벤조페논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벤젠 골이 두 개가 연결된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DNA 염기에 아주 잘 결합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자외선 차단제 제품 한 3,500종 이상의 이 물질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이 한 65% 이상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고, 또 자외선 차단제로서 효과는 좋지만 우리 피부에 접촉했을 때 이 흡수율이 높아서 알러지를 쉽게 일으키고요. 또한 이 호르몬의 교란, 내분비 대사 장애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경고가 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네, 우리가 실생활에서 너무 자주 쓰는 이 자외선 차단제에 이렇게 좀 무서운 화학물질이 들어있다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옥시벤존에 노출된 산호초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매년 한 6,000톤에서 한 14,000톤 정도의 자외선 차단제가 이 산호초 지역으로 방출이 되고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 자외선 차단제에 있는 옥시벤존이라는 물질이 이 어린 산호의 DNA를 손상시켜서 기형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성장이나 혹은 암수의 균형 이런 것들에 이제 방해를 주고요. 결정적으로 이 산호는 자포 동물입니다. 그래서 껍질이 같이 성장해야 몸이 성장하는 거에 맞추어서 같이 성장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몸만 성장하고 산호 껍질이 성장하지 못해서 이 산호가 그 안에 갇혀 죽게 된 거죠. 예. 그렇다면 이 휴가 가신 분들은 보통 바닷물에서 이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물놀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소량의 옥시벤존도 바닷속으로 유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 산호초에 해로운 걸까요? 네. 사실 이번에 우려가 되는 것이 예. 아주 적은 농도, 즉 62ppt라고 하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쉽게 한 1조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1조분의 1, 이게 ppt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도의 아주 저농도에서도 이 유해성이 이제 관찰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경기용 수영장에 한 7개 정도의 분량에 아주 작은 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정도의 아주 저농도에서도 이런 이 산호초의 해로운 게 발견이 됐고요. 특히 문제가 더 우려가 되는 것은 미국 하와이주나 아니면 미국령의 버진 아일랜드는 이 태평양의 한가운데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고 생각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농도가 관찰이 됐고, 또 이러한 이 소량의 옥시벤존이 산호초의 성장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뭐 사람들이 피부를 좀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가 이렇게 생태계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니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자외선 차단제를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밖에도 우리가 자주 생활할 때 사용하는 이 생활용품 가운데 이 옥시벤존이 포함된 제품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흔히 우리 쓰는 화장품 혹은 뭐 이런 헤어스프레이, 특히 그 화장품 중에서 그 색조 화장품, 그 마스카라, 뭐 혹은 그 립스틱, 뭐 이런 것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색조 화장품이나 립스틱 등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옥시벤존이 어린 산호의 기형을 일으킨다는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옥시벤존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우리 몸에도 해로운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옥시벤존은 그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키는 그 호르몬 교란 물질이고요. 예. 그래서 그 성조숙증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인데 특히 이게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바른 양의 한 10% 정도가 흡수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옥시벤존이 들어있는 립밤이나 향수를 사용한 뒤에 알러지성 피부염이 많이 발생하고 또한 이 DNA 손상을 일으켜서 이 표피의 개사나 혹은 세포 사멸 촉진을 일으키고요. 또 동물 실험에서 이 경구로 이렇게 노출시켰을 때, 투여했을 때 이 내분비 대사가 방해가 돼서 이 체중의 증가라든지 혹은 간이나 신장 기능의 손상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뒤에 눈이 시리거나 혹은 알러지가 일어난다면 즉각 사용을 좀 멈춰야 되겠죠.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신체에 악영향을 줄 그런 위험이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화장품에 이 옥시벤존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립스틱이나 마스카라는 자기의 아주 진한 색깔을 가지고 있죠. 네. 색조 화장품. 그래야 잘 팔리고 또 오래 쓰면서 색깔이 변색되면 소비자들이 싫어하니까 이런 색깔의 보존을 위해서 이 옥시벤존을 넣어 놓으면 이 자외선으로부터 이 색깔이 변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화장품 업계에서는 아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네, 자외선으로부터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옥시벤존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죠. 끝으로 이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생활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전해주시죠. 우선 소비자가 좀 더 똑똑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성분표를 먼저 확인하고 파라벤이나 혹은 옥시벤존 혹은 페녹세타놀 같은 이런 유해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화려한 색인데 그런 화장품인데 유통기한이 너무 길다면 좀 의심해 봐야겠죠. 그것은 이제 본인에게도 해롭지만 또한 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가짐 이런 걸 가지고 화장품의 구입이나 사용 그리고 또 폐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 환경 오염이 일어나지 않게 폐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서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만큼이나 이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남대 생명공학부 조경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화장품 성분을 꼼꼼하게 따져서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의외로 생활 속에 유해 화학 물질이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피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